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소원.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았어요. 나무꾼은 가난해서 매일 나무를 해서 겨우 먹고 살았지요. 그날도 산에서 나무를 하다 혼자서 투덜거렸어요. 아이고 힘들어. 날마다 열심히 일하지만 겨우 입에 풀칠만 하니 신들은 대체 뭐 하는 거야? 있기나 한 거야? 나무꾼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대체 왜 그리 불평이 많은고? 나무꾼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말했어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다요. 그러자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내 너를 불쌍히 여겨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잘 생각해서 말해 보거라. 펑! 가난한 나무꾼은 싱글벙글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무꾼은 아내에게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해 주었어요. 아내가 나무꾼에게 당부했어요. 여보, 아무거나 말하지 말고 곰곰이 잘 생각해서 내일 소원을 말해요. 아셨수? 나무꾼은 너무 신이 나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마시며 무슨 소원을 빌면 좋을지 밤새도록 생각했지요.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고 할까? 아니, 그것으로는 부족해.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야. 더 좋은 게 없을까? 황금과 보석을 달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말하지? 나무꾼은 저녁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더니 몹시 배가 고팠어요. 아, 배고파. 맛있는 소시지가 있으면 좋겠군. 말이 끝나자마자 통통한 소시지들이 후드득 후드득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소시지가 끝도 없이 쏟아져 내리더니 순식간에 산더미처럼 쌓였지요. 어쩌면 좋아요? 나무꾼은 벌써 첫 번째 소원을 써버렸어요. 소시지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에 아내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집안 가득 쌓여있는 소시지들을 보고 아내는 화가 났어요. 여보, 보석도 황금도 아니고 고작 소시지라니. 소시지 달라고 소원을 빌었어요? 아내는 나무꾼에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 그러게 잘 생각해서 내일 말하자고 했잖아요. 아내는 계속 화를 내며 말하다가 그만 이런 말까지 해버렸어요. 아이고, 내가 살다 이런 멍청이는 처음 보내 그려. 멍청이라는 말은 나무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었어요. 나무꾼은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라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에이, 저 돼지 같은 코에 소시지나 확 붙어버려라. 그랬더니 기다란 소시지 하나가 아내 코에 척 붙더니 또 하나가 척척척척척 그 많던 소시지가 몽땅 아내 코에 줄줄이 붙어버렸어요. 나무꾼은 두 번째 소원도 써버렸지요. 이제 나무꾼이 쓸 수 있는 소원은 딱 하나가 남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큰 집도 가질 수 있고 보물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소원을 빌면 아내는 평생 소시지를 코에 붙이고 살아야겠지요? 나무꾼은 마지막 소원을 어떻게 빌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아내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어요. 나무꾼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내 코에서 소시지를 떼어주세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란 소시지들이 아내 코에서 후드득 떨어졌어요. 마침내 3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보,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떻게 소시지를 평생 코에 붙이고 살겠어요. 가난한 나무꾼과 아내는 3가지 소원으로 소시지만 잔뜩 얻었지만 그날부터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살았대요. 할머니와 땅속 나라 괴물. 저 멀리 동쪽 나라에 아주 높은 산이 있답니다. 그 산은 너무 높아서 맑은 날에만 산꼭대기를 볼 수 있었어요. 구름이 이 산을 지날 때면 산꼭대기에 걸려 멈춰서고 겨울이면 산꼭대기에 눈이 소복이 쌓여 녹을 줄을 몰랐어요. 사람들은 이 신비한 산을 후지산이라 불렀지요. 그런데 후지산의 땅속 나라에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후지산 높은 곳에 할머니 한 분이 살았어요. 꽃도 가꾸고 채소도 키우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지요. 할머니도 땅속 나라 괴물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늘 바쁘게 일하다 보니 괴물들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오늘도 할머니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밭을 갈았어요. 내일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소한 떡을 만들어야겠군. 다음 날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떡을 빚었어요. 둥글둥글하고 큼직한 게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어요. 구수한 냄새. 어디 맛 좀 볼까? 아, 뜨거워. 할머니는 그만 따끈따끈 맛있는 떡을 놓치고 말았어요. 아이고, 내 떡. 떡은 마루를 통통 튀며 마당으로 떨어져 대문 밖까지 대구르르 굴러갔어요. 할머니는 급한 마음에 신발을 끌며 떡을 쫓아갔어요. 떡은 산길을 따라 대굴대굴 잘도 굴러갔어요. 대굴대굴 또르르르 굴러가던 떡이 개울을 건너더니 시커먼 동굴 속으로 쑥 들어가지 뭐예요? 할머니도 떡을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대굴대굴 또르르르 구르던 떡이 드디어 딱 멈추었는데 바로 후지산 땅 속에 사는 괴물의 두툼한 발끝에 걸린 거예요. 이게 뭐지? 괴물은 끙 하며 허리를 굽혀 떡을 냉큼 집어 들었어요. 안 돼. 그건 내 떡이야. 할머니는 집채만한 괴물 앞에 나서며 소리쳤어요. 괴물은 할머니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떡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맛있다. 이 떡 할머니가 만들었어? 괴물은 입맛을 쩝쩝 다시며 말했어요. 화가 난 할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다른 괴물이 할머니 앞을 떡하니 막아섰어요. 할멈, 나도 맛있는 떡을 만들어줘. 우리도 먹고 싶단 말이야. 순식간에 땅속 괴물들이 할머니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할머니는 끔찍하게 생긴 땅속 괴물들과 잠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난 어서 집에 가야 하는데. 할멈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 우리 얘기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떠는 후지산의 괴물이란 말이야. 대장 괴물이 버럭 소리치며 겁을 주었어요. 할머니, 우리는 배가 고파요. 우리와 함께 땅속 나라로 가서 먹을 것을 만들어줘요. 네? 그 중에 가장 순하게 생긴 괴물이 애원했어요. 배가 고프다는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약해졌지요. 갑자기 대장 괴물이 숟가락을 내밀었어요. 할멈, 이건 요술 숟가락이야. 뭐든지 하나만 넣고 이 숟가락으로 저으면
항아리에 가득 차게 되지. 이걸로 맛있는 떡을 많이 만들어줘. 그렇게 해서 할머니는 땅속 나라로 갔어요. 정말이지 항아리에 쌀 한 톨을 넣고 요술 숟가락으로 휘휘 저었더니 항아리에 쌀이 가득 찼어요. 할머니는 항아리에 가득 찬 쌀로 떡을 산더미처럼 만들었어요. 괴물들은 떡을 보자마자 씹지도 않고 꿀꺽꿀꺽 그 많은 떡을 단숨에 먹어 치웠어요. 할 수 없이 할머니는 또 떡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는 사이 하루, 이틀, 사흘, 몇 날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소한 떡 맛을 본 괴물들은 할머니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집이 너무 궁금하고 그리워서 병이 날 것만 같았어요. 아휴, 고양이와 닭에게 먹이를 주어야 하는데 꽃밭에 물도 주고 채소밭에 거름도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틈만 나면 집으로 돌아갈 기회만 엿보았어요.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어요. 괴물들이 모두 잠든 밤, 할머니를 지키던 괴물까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늦은 밤. 할머니는 요술 숟가락과 쌀 한 톨을 가지고 동굴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만 잠귀가 밝은 괴물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어서 일어나! 할멈이 요술 숟가락을 가지고 도망간다! 땅속 나라 모든 괴물들이 잠에서 깨어 할머니를 쫓아왔어요. 할머니는 달리고 달려 개울 앞까지 왔어요. 쿵쾅쿵쾅 바로 등 뒤에서 괴물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쌀 한 톨을 개울물에 던져 넣고 요술 숟가락으로 개울물을 힘껏 저었어요. 개울에 쌀이 그득그득 쌓여갔어요. 그래도 계속 젓자 쌀들이 퉁퉁 불어 반죽이 되었어요. 개울물은 온통 끈적끈적한 찰떡 반죽으로 변해버렸지요. 할머니는 서둘러 개울가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어요. 그것도 모르고 달려온 괴물들은 하나 둘 찰떡 개울에 뛰어들었어요. 철퍽 철퍽. 에? 이게 뭐야? 아이고, 이게 뭐야? 살려줘! 괴물들은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렸지만 그럴수록 끈적끈적한 찰떡 반죽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갔어요. 으아, 괴물 살려! 살려줘! 괴물 살려! 마침내 괴물들은 모두 찰떡 개울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할머니는 후지산 높은 곳에 있는 그리운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전처럼 꽃을 가꾸고 채소를 키우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냈지요. 흥얼흥얼 할머니의 콧노래 소리와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어울려 후지산에는 늘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땅속나라 괴물들은요, 그 뒤로 지금까지 조용하답니다. 오렌지 3개의 사랑. 옛날 어느 왕국에 한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자는 몸이 아파서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어요. 왕자의 병을 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왕자를 웃게 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아들을 걱정한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우리 왕자를 웃게 하는 자에게 큰 상과 벼슬을 내리겠노라. 나라에서 제일 우스꽝스럽기로 소문난 광대가 왕자 앞에 섰어요. 메롱메롱 재롱도 부려보고 울렐레 꽐렐레 우스운 표정도 지어보았지만 왕자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어요. 마음씨가 고약하기로 소문난 마녀 모르가나가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왕자는 절대로 웃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마녀가 왕자에게 다가가려다가 자기의 긴 치맛자락을 밟고 그만 바닥에 엉덩방아를 꽈당 찧었어요. 긴 치마가 벌렁하더니 별 모양, 달 모양이 가득 그려진 속바지가 다 보이는 것이었어요. 야야야야야! 저 바지 좀 봐! 갑자기 왕자가 호탕하게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닥에 미끄러진 마녀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내가 넘어진 것이 그렇게도 웃기단 말이냐? 끔찍한 저주를 퍼부어 주지. 왕자는 평생 3개의 오렌지만 사랑하게 될 거야. 오렌지를 찾아 떠돌아다니게 해주마. 마녀는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멋진 청년으로 자란 왕자는 신부감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말을 타고 한참을 가다가 숲속에서 웬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렇게 멋진 분이 이 산속에는 웬일이세요? 할머니, 저는 신부감을 찾아 길을 가고 있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입술이 앵두처럼 빨간 아가씨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오렌지 3개를 드리리다. 꼭 우물가에 가서 쪼개보세요.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사라졌어요. 왕자는 우물가에 다다르자 말에서 내려 오렌지 하나를 까보았어요. 그랬더니 뭉실뭉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입술이 붉고 피부가 하얀 아가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왕자님,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왕자는 우물물을 떠주려고 두레박을 내렸어요. 그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아가씨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이상하다. 어디로 간 거지? 왕자는 2번째 오렌지를 쪼개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예쁜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왕자님,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세요. 그러죠. 왕자는 서둘러 우물물을 길었어요. 아가씨에게 건네주려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참 이상하다. 이번에는 물을 떠놓고 오렌지를 쪼개봐야겠어. 왕자는 3번째 오렌지를 쪼갰어요. 그러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왕자님,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시겠어요? 자, 여기 있어요. 어서 마시세요. 아가씨는 사라지지 않고 꿀꺽꿀꺽 물을 받아 마셨지요. 왕자는 너무 기뻤어요.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저는 니네타 공주라고 합니다. 왕자는 공주를 데리고 왕궁으로 갔어요. 왕자는 니네타 공주가 정말 사랑스럽고 좋았어요. 아름다운 니네타 공주님,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어느 날 왕자가 결혼식을 준비하러 잠시 왕궁을 나왔어요. 왕자가 없는 틈을 타 마녀인 모르가나가 니네타 공주 곁으로 다가왔어요. 오렌지에서 나온 공주랑 결혼을 하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공주야, 공주야. 마우스, 마우스, 징글징글 마우스, 생쥐로 변해라, 얍! 퐁! 마녀가 주문을 걸자 니네타 공주는 순식간에 생쥐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마녀 모르가나의 하녀를 공주로 만들어버렸어요. 왕궁으로 돌아온 왕자는 공주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짜 공주는 자기가 오렌지에서 나온 진짜 공주라고 우겼지요. 왕자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대로 믿고 말았어요. 드디어 왕자의 결혼식 날 아침이 되었어요. 왕궁에서는 왕자의 결혼식 준비에 모두가 바빴어요. 그런데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찍찍거리며 결혼식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신하들이 생쥐를 잡으려 달려왔어요.
아이고, 오늘이 어떤 날인데 생쥐 녀석이 감히 여길 돌아다니는 거야. 생쥐 잡아라! 생쥐는 쪼르르 달려와서 왕이 앉는 옥좌에 앉았어요. 바로 그때 왕궁의 마법사 첼리오가 쥐로 변한 공주를 알아봤어요. 멈추시오. 저 생쥐가 공주님이란 말이오. 착한 마법사 첼리오는 주문을 풀어주었고 생쥐는 아름다운 니네타 공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또 나쁜 마법사 모르가나는 쥐덫 안에 갇혀 벌을 받게 되었지요. 왕자와 니네타 공주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좁쌀 한 알로 장가든 총각.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한 총각이 살았어요. 하루는 총각이 서울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총각은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었어요. 쌀독에 들어있는 좁쌀 한 톨만 들고 집을 떠났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 벌써 날이 저물었어요. 옳지, 오늘은 저 주막에서 묵어야겠다. 총각은 주인한테 좁쌀 한 톨을 내밀며 말했어요. 주인 양반, 이 좁쌀을 좀 맡아주시겠소? 내일 아침에 꼭 돌려주셔야 합니다. 총각은 좁쌀 하나를 주인에게 건네주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웬 좁쌀이람? 주인은 좁쌀을 부뚜막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어요. 그런데 그 좁쌀을 쥐가 홀랑 먹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총각이 주막집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어른, 잘 묵고 갑니다. 어제 맡긴 좁쌀 하나를 주시겠소? 주인은 좁쌀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좁쌀은 밤에 쥐가 먹은 모양이오. 내가 다른 좁쌀을 주리다. 아니대오. 꼭 그 좁쌀이어야 한단 말이오. 주인은 부엌에서 쥐 한 마리를 잡아 총각에게 주었어요. 총각은 좁쌀 대신 받은 쥐를 짐 속에 잘 넣은 뒤에야 길을 나섰지요. 다음 날도 총각은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 한참을 걸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자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았어요. 저 언덕 밑에 작은 오두막집이 보였어요. 총각은 집 주인에게 말했어요. 저는 서울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중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겠습니까? 그러시구려. 마음씨 착해 보이는 집주인은 총각을 흔쾌히 맞아주었어요. 주인어른,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쥐를 하룻밤만 맡아주시겠습니까? 쥐를요? 네,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쥐라서 그렇습니다.
집주인은 쥐를 자루 속에 넣어두었는데 밤새 고양이가 와서 쥐를 잡아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일어나 어젯밤에 맡긴 쥐를 찾았어요. 어르신, 잘 묵고 갑니다. 어제 맡긴 쥐를 돌려주시지요. 젊은 양반, 우리 집 고양이가 어젯밤 쥐를 잡아먹은 모양이요. 내 다른 쥐를 잡아주겠소. 아니대오. 꼭 그 쥐여야 한단 말이오. 고양이가 벌써 잡아먹은 쥐를 어떻게 준단 말이오? 그럼 그 고양이라도 주십시오. 집주인은 총각에게 고양이를 내주었어요. 총각은 고양이를 데리고 길을 떠났지요. 다음 날도 하루 종일 걷다가 다시 날이 저물었어요. 불빛이 환하게 켜진 기와집이 보였어요. 총각은 집에 들어가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어른, 오늘 하룻밤만 좀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양이를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집주인은 총각을 사랑방으로 안내해주고 고양이를 외양간 기둥에 잘 묶어 놓았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고양이가 당나귀 발에 차여 죽었지 뭐예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주인에게 고양이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주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총각에게 말했어요. 아, 고양이는 우리 집 당나귀에게 발로 차여 어젯밤 죽고 말았다네. 고양이가 죽었다고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가 다른 고양이를 한 마리 주겠소. 아니대오. 꼭 그 고양이여야 한단 말이오. 이미 죽은 고양이를 어떻게 살려낸단 말이오? 그럼 고양이를 죽인 당나귀라도 주시오. 주인은 할 수 없이 총각에게 당나귀 한 마리를 내주었어요. 총각은 당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길을 떠났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총각은 주막에 들어갔어요. 주인 양반, 빈 방 있소? 하룻밤 묵어가려는데 이 당나귀를 잘 좀 맡아주시오. 그럽시다. 주인은 외양간에 당나귀를 묶어 놓았지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당나귀가 황소 뿔에 받쳐 죽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주인한테 당나귀를 달라고 했어요. 주인은 깜짝 놀라 총각에게 말했어요. 젊은 양반, 당나귀가 황소 뿔에 받쳐서 죽은 것 같소. 내가 다른 당나귀를 구해다 주리다. 아니대오. 꼭 그 당나귀여야 한단 말이오. 그럼 내 당나귀를 죽인 황소를 주시오. 총각이 막무가내로 떼를 쓰자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총각에게 황소를 주었어요.
총각은 황소 등에 훌쩍 올라타고 서울로 떠났지요. 서울에 도착한 총각은 한 주막에 묵게 되었어요. 과거 시험을 보는 날까지 여기에 묵겠으니 내 황소를 잘 좀 돌봐주시오.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요. 주막 주인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이고, 총각, 정말 미안한데 내 막내 아들이 그 황소를 내다 팔아버렸다는군요. 내가 다른 황소를 구해드리리다. 아니대오. 꼭 그 황소여야 한단 말이오. 내 소를 당장 찾아주시오. 총각의 소는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인 정승대감님 댁으로 팔려갔어요. 주막 주인은 정승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황소를 돌려달라고 했지요. 그러나 정승대감이 총각을 바라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자네가 그 황소의 주인인가? 그런데 어제 잔치상에 쓰려고 소를 잡아먹었네. 아니, 내 황소를 잡아먹었다고요? 어휴, 그럼 제 소를 먹은 사람을 대신 주십시오. 정승대감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젊은 양반, 우리 집에는 빈 방이 많으니 과거 시험을 보는 동안 우리 집에서 머물다 가게나. 총각은 의리의리한 정승댁에 머물며 열심히 과거 시험을 준비했어요. 총각은 좋은 성적으로 과거 시험에 급제했지요. 정승대감이 총각을 불러 말했어요. 자네의 소를 먹은 사람은 바로 내 딸이라네. 내 딸을 데려가게나. 총각은 정승대감의 딸과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의 이야기였어요.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도 치카치카도 잘하고 일찍 코 자러 온 친구들 잘했어요. 이모가 칭찬해요. 짝짝짝. 자, 이제 조용조용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잘 준비를 해 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많이 힘드셨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어서 단잠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따뜻하게 이불 잘 덮고 코 잘 자고 이모랑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어요?
많이 분주하시고 피곤하시지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단잠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식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아가들 돌보고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시지요?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의 수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잘 먹고 잘 지내며 하루만큼 자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따뜻하게 단잠 주무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많이 피곤하시지요? 우리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애써주신 엄마,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밤도 따뜻하게 이불 잘 덮으시고 푹 좀 주무세요. 낮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생각들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휴식하세요. 내일은 소화가 잘 되고 몸에 좋은 음식으로 식사도 잘 하시고요.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같이 힘내기로 해요. 응원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